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독박, 국방. 그러니까 혼자서 나라를 지킨다는 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환상일 뿐일까요? 한 컬럼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뜯어보죠.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요. 과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기 힘만으로 완벽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존재할까요? 글쓴이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국가 안보의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럼 글쓴이가 우리가 신화처럼 믿어왔던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체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주국방, 어때요? 말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든든하고 강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외국의 군사 지원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그런데 글쓴이는 바로 이 개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그냥 위험한 허구, 아니 심지어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역사와 전쟁의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 홀로서기라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글쓴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 유일한 슈퍼파워라고 불리는 미국조차도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떤 나라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국방이라는 게 뭐냐? 마치 하마의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 아가리 속에서 정말 깃털처럼 사소한 도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자유와 대대손손 이어질 노예의 삶을 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난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글쓴이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건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사나운 맹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겠죠.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현대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존의 핵심은 언제나 고립이 아니라 협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죠.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당시 상황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미군 지휘관들은 평균 나이가 59세,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말 그대로 전쟁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군 지휘관들은요? 평균 31세, 대규모 전쟁 경험이 거의 없었죠. 이 차이가 그냥 나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차이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뻘이었다고 표현해요.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전장을 보는 시야,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모든 면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경험의 격차가 결국 끔찍한 비극을 낳고 맙니다. 바로 이 숫자 18,00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현리 전투라고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우리 군인들의 수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경험 부족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건요. 글쓴이에 따르면 바로 이 끔찍한 군사적 재앙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현리 전투에서 한국군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갑니다. 이걸 본 당시 미군 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국군 3군단이 해체되고 전시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전시의 군사 지휘권이 미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이 글에 따르면 현대적 한미동맹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작전권 이양을 단순히 주권을 뺏겼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번영에 초석을 놓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전후 한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막바지로 향합니다. 글쓴이는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다시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자조와 자주의 차이입니다. 자주는 뭐냐면 스스로 노력하고 주변과 협력하는 그런 긍정적인 가치를 말해요. 반면에 글쓴이가 비판하는 자주국방에서의 자주는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 둘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동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생 대한민국이 독박 국방의 서름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든든한 전우를 얻게 된 사건이었다고요. 자, 그럼 이 글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진정한 국가안보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맹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을진 몰라도 현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정치적 구호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냉정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이 세상에서 한 나라가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힘과 안보의 개념을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